중성화 수술이 사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무시를 못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이 교배를 한다든가 마킹을 해서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눈다든가 아니면 짝을 찾기 위해서 다른 수컷들과 투쟁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일반적으로 자연에서는 정상적인 거거든요. 문제될 게 없죠.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좋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정형외과 동물병원 함정식 원장입니다.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고민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오늘은 중성화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괜히 반려동물에게 수술을 시켜서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닌가, 또는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그냥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왜 해야 되는가, 중성화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질병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에서 중성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암컷 강아지의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안 하는 경우 나이가 들었을 때 유선 종양, 유선 쪽에 혹이 생기거나 종양 심해지면 이제 암으로 가기도 하죠. 또는 난소 종양, 난소 쪽에 혹이 생기는 경우, 또는 자궁 축농증, 자궁 내막에 염증 물질이 차서 자궁이 부풀어 오는 축농증, 이런 것들에 걸릴 확률이 한 70% 이상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더 큰 수술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거죠. 어릴 때 암컷의 경우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이런 질병들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궁 축농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궁 축농증은 좀 응급으로도 갈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중성화 수술을 함으로써 이런 질환들을 확실하게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상임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위임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선이 부풀어 오른다든가 유즙이 흘러나온다든가 유선염이 걸리기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유선 종양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기도 합니다. 수컷 강아지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었을 때 고환 쪽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고환에 종양이 생긴다든가 전립선 비대증, 항문 주위 부분의 선종,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수컷 강아지의 경우에는 암컷 강아지보다 수술 자체가 좀 간단하다 보니까 간단한 중성화 수술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의 장점 두 번째입니다. 행동학적인 교정이 가능하다인데요. 물론 질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중성화 수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행동학적인 교정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마운팅의 경우에는 한 67%, 마킹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공격성 같은 경우는 한 63% 정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운팅을 한다라는 게 본능의 표현이기는 하죠. 발정 시기에서 마운팅을 하는 거는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단순히 마운팅을 강아지한테만 올라타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붙들고 마운팅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놔둬도 될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중성화 수술을 하더라도 본능에 의한 마운팅은 좀 남을 수도 있지만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이런 마운팅 증상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컷 강아지의 경우에는 이런 마운팅에 의해서 포피에 감춰져 있던 페니스가 발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발기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본다라고 한다면 다소 조금 보기 불편한 생식기가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강아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가 좀 그렇겠죠. 발정기가 온 암컷 강아지의 경우에는 교미를 위해서, 수컷 같은 경우에는 발정 온 암컷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반려동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도 발정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습니다. 암컷의 경우에는 엉덩이 위쪽이나 생식기 주변을 만졌을 때는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컷 강아지에서 행동학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킹 증상인데요. 강아지들이 이제 성장이 끝나면은 본능적으로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소변을 이제 뿌리는 마킹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컷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것 때문에 많은 보호자님들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밖에서 산책할 때만 마킹을 한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살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 애견 카페를 간다든지 이럴 때 마구 뿌리게 됩니다. 자신의 냄새로 그 영역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여긴 내 구역이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인데요. 내가 작은 동물이 아니라 큰 동물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리를 정말 힘껏 들어 올려서 소변을 높이 뿌리려고 다리를 드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닥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벽지 또는 구석구석 소변이 이제 스며들게 되잖아요. 벽에다가 뿌려놓으니까 치우기도 굉장히 어렵고,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수컷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페로몬 때문에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마킹의 본능 때문에 대소변
주변 교육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 한 아이들보다 공격성을 좀 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성화 시에는 영역에 대한 본능이나 짝을 만나려고 하는 경쟁, 투쟁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성화 수술을 하면 낮아지거든요. 공격성도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게 되고, 중성화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짝을 찾으려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예민함도 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좀 온순한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훈련소에서 하는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도 흥분도 공격성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성화 수술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성화를 하지 않은 채 산책을 나갔을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계획된 임신이나 이미 분양 또는 입양처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거든요. 발정기의 암컷 강아지의 경우에는 정말 잠깐 방심한 사이에도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2마리, 5마리 정도 출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렇게 다견 가정이 되는 거죠. 한두 마리 키울 때랑은 이게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분양 또한 이제 쉽지 않고 입양처가 없다 보면 모든 강아지를 다 내가 책임지기가 어렵잖아요. 책임지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가 되는 순간 보호자님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모두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이런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것도 어느 정도 중성화 수술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성화 수술의 장점입니다. 여자아이, 남자아이를 불문하고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에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1.7년 정도를 오래 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발정 시기에 여러 가지 위험성들도 있고요.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성호르몬에 의한 스트레스 감소 때문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성화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이들 고민을 하시죠? 중성화 수술이 사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무시를 못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이 교배를 한다든가 마킹을 해서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눈다든가 아니면 짝을 찾기 위해서 다른 수컷들과 투쟁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일반적으로 자연에서는 정상적인 거거든요. 문제될 게 없죠.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좋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성화 수술은 꼭 필요한 수술인 거는 확실합니다. 질병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고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으니까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이기심 때문에 그냥 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은 좀 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중성화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중성화 수술의 단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고민 중이시라고 한다면 두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